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핵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이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된다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의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 언론 인터뷰에서 입장을 이렇게 바꾼 말을 했습니다. 자, 현재 대북관계는 명백한 제재 국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러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북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사드를 배치하는 데 찬성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이것은 그동안의 안철수 대표나 전 대표나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것과 비교해보면 입장이 달라진 건데, 안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한 것은 아니고 개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한다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되 라는 전제를 달았지만은 지금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사드 배치 반대하다가 오늘 갑자기 사드 배치 찬성이라고 돌아서기 곤혹스러우니까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이렇게 지금 사드를 찬성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이렇게 치사하게 합니다. 자, 안 의원은 그간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것은 대북 제재의 실효적 축이 되는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생략하고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이다면서 정부가 한 스텝을 빼먹으면서 많은 걸 잃었는데,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지금 중국, 미국과 물밑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수혜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북핵과 관련된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검토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북한 당국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지원하는 방식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안보는 또 보수로 살짝 도는 모양새를 비췄는데요. 저는 안 의원이 어떤 우리나라의 주요한 안보, 경제, 사회, 복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하고 국가를 위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그때 자신을 위한 관점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자, 사드 배치가 발표된 즈음에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시점이었는데요. 그 시점이 박선수, 김수민 의원이 연루된 이 선관위 국고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한참 시끄럽던 시점 직후입니다. 안 의원은 그런 입장에서 자신이 사드 배치 반대를 주도하면서 강하게 치고 나가야 한마디로 여러가지 어떤 이 국고 지원금 횡령 의혹에서 벗어나서 호남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무조건 호남 측에서 좋아할 만한 발언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 사드 배치 반대를 1착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그 이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의 실권을 쥐게 되면서 사드 배치 반대를 주도해 왔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작전에 말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안 의원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부분은요, 지금 내년 대선까지 국면이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 또 재래식 도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시점이 될 건데, 사드 배치 반대를 갖다가 적절하게 턴하지 않으면 아마 내년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안 의원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또 손학규라든지 무슨 구 여권 인사들, 이재호라든지 정의화 이런 사람과 새롭게 이 제3지대를 만드는데 국민의당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 내부에서 있는 유력 인사들도 당적을 놓고 나오면 자신도 이 기득권을 버리고 같이 붙겠다. 제3지대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겠다. 즉 친박 친문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자. 이러면서 지금 자신이 있는 국민의당을 배경으로 해서 그걸 오픈해서 이 제3의 세력의 전체를 갖다가 묶으려고 시도하는데, 그 제3 세력 중에서는 상당수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가 많습니다. 김종인 대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안희원이 지금 사드 반대를 고집하면 제3지대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짬뽕이나 잡탕밥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냥 니도 갈 데 없고 나도 갈 데 없으니까 갈 데 없는 사람끼리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당의 정책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모이는 제3지대, 이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한마디로 권력 정치를 위해서 그냥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집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력을 위해서 모이더라도 명분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희원이 그간에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 해왔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안희원이 사드 반대, 또 개성공단 폐쇄 반대 하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 호남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고 해서 호남의 구미에 맞을 만한 이야기만 하면서 어떻게 제3정당, 제3지대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외에도 안희원은 지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MBC가 14일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2.4, 공감하지 않는다 31.9, 딱 2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사드 배치 반대를 해가지고 재미를 좀 봤지만은 이후에 이 테러가 없다, 대선까지 가려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고 좀 당황스러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이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 이 중국과 북한이 제재는커녕 무역 교류가 더 늘어난다라는 기사에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요 말로 빠져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조선일보 취재진이요, 지난 16일 길림성 훈춘이라 그러면 저기 압록강이 아니고 두만강, 즉 그러니까 동해에 가까운 러시아와 중국이 좁은 공간에서 만나는 그 지역이 훈춘입니다. 중국은 사실상으로 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바다로 나가는 길이 러시아에 의해서 닫혀 있죠. 즉 훈춘 지역이 두만강 제일 끝부분인데,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동해 바다인데 그 바다로 나서는 길이 러시아로 의해서 얇게 닫혀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 나진 선봉하고 러시아 간에 이 철로도 연결하고 도로도 닦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중국이 자극을 받았어요. 이 지역을 갖다가 주요 교역로로 삼으려고 합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어떤 주요 교역로로 삼는 부분은 단동하고 신의주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이 훈춘과 이 나진 선봉 간의 통로입니다. 자, 이 통로에 조선일보 기자가 갔는데요. 세관을 갖다가 이 하루에 세 보니까 국경을 오간 화물 차량이 1000대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 1월달 이후에 3월의 유엔 제재 2275가 발효된 이후 일시적으로 출범하는 금세 예년 수준을 회복하더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전혀 변화가 없이 이렇게 차량들이 많이 드나든다는 겁니다. 자,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신의주 단동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본 언론들은 5차 핵실험 이후에도 통관을 기다리는 터널로 가득 찬 단동 세관 주변과 수십 척의 어선 상선이 오가는 압록강 일대 상황을 연일 보도하고 있고, 현지 무역업자들은 밀무역도 점점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항은 통계로도 확인되는데요. 북중 교역량은 제재안 발표 직후인 4월과 5월 9.1%, 8.2% 줄었는데 6월 들어서 9.4%로 증가해서 원래보다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북중 국경이 대북 제재의 무풍지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대북 제재를 하면서 유엔이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가 하면 국가의 광물 수출입을 금지하면서도 민생 목적은 제외하는 그런 조항을 뒀어요. 근데 북중 교역에 나서는 북한 업자들 상당수가 북한의 군부나 정부가 만든 위장 기업이
기업인들이지 진정한 민간 기업들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만 제대로 구별해서 단속을 해도 북한의 핵 개발에 타격을 줄 건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 정권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시진핑은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한테 전면적이고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약속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래놓고요. 지금 북중 국경 상황을 보면 유엔 계리는 그냥 헛소리고 온갖 구멍들이 뚱뚱 뚫려 있어서 온갖 물건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또 유엔 제재를 한다지만 해봤자 실제로 중국은 또 여러가지 구멍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중국의 화물차 기사는 주문이 물려서 추석에도 북한에 가야 된다 하고, 지금 중국은 현재 두만강 훈춘 지역의 두만강 대교가 좁고 이렇게 오래됐다고 해서 신두만강 대교를 하나 내년에 250억을 들여가지고 더 만든답니다. 그러면 중국과 북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물동량이 2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또 일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나진에 있는 카지노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단동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북한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진에 중국 사람을 위한 카지노를 만들어 놨는데 이 카지노에 가는 중국 관광객이 30%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재형입니다. 자, 그냥 내가 판단을 좀 잘못했다. 이 대북 제재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드 배치 반대해서 사드 배치 찬성으로 선회한다라고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사람이 더 진실을 해 보이고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의 MBC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8명이 북핵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사람도 10명 중에 7명 가량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나 또 더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야권에 가장 유력하다는 대선주자 2명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독자 핵무기 개발, 미국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사드 배치 이 4가지에 전부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가 유일합니다. 자,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요. 간단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확고한 목표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북한과의 대화와 압박을 통한 북핵 자체를 없애자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독자핵 개발이나 전술핵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반대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비핵화가 마치 아직도 협상이나 국제적인 어떤 회담을 통해서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문재인 대표가 6.25 전날 SNS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본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작전권이 계속 미군에게 넘어가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전작권을 미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 정권의 안보 정책을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했죠. 자, 북핵에 대한 입장까지 포함을 한다면 근데 우리 군 작전권은 미군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김정인의 핵미사일을 막아줄 미국의 사드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논리인데요. 이런 논리가 좌편향 내지 한마디로 안보의식이 정말 우려스럽거나 의심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요.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따지고 볼 때 대선에 굉장히 접근을 해서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안 되는 수가 딱 한 가지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식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무슨 경제 민주화나 사회 복지 문제 등에 관련해서 문재인 관련되는 어떤 싱크탱크를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분야의 전문 교수들을 불러서 강의를 받고 있다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안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야권의 불행이 뭔 줄 아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다 정말로 안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야당이, 여권이 아무리 죽을 쓰고 보수 진영이 질이 멸렬해져도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의 수석 행정관에 불과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 재수 좋아서 차지했습니다. 반 총장이 무슨 행정력이 있다든가 한국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든가 안보가 강건한다든가 뭐 정치력을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 격차가 지지율에서 좀 나고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두 사람 스스로가 시원찮아서 그런 겁니다. 그 시원찮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안보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전에 좌우 여야 진보 보수의 안보는 기본으로 깔고 좀 할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주변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호남 지지표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운동권 출신이라서 나도 한때 운동권을 좀 했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어. 그래서 안보 문제를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논리로 가지고 있고 철회하지 못하는 겁니까? 자, 문재인, 안철수 두 분한테 제가 묻는데요. 이런 안보의식을 가지고 대권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안보는 튼튼하게 해야 된다면서 경제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양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제재를 안 한다면이라니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까? 자, 안철수 대표 이제 정치적으로 능구렁이가 다 돼버리고 때가 묻을 만큼 묻었습니까? 한 4, 5년 정치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로 두 사람요. 현재의 안보 현실에 대해서 좀 진실로 해지기를 바랍니다.